코로나19 엔데믹과 한류 바람 확산 속에서 불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외국인들로부터 부쩍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사찰 음식 만들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구덜드 자선은행의 빈민촌 유치원들이 현지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며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업 성적과 열성적 지원 체계가 교육당국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생명 살림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국제 불교 청소년 교환 캠프가 8월 30일부터 나흘간 경북도 내에서 열립니다. 빛골 광주 제명석 등 무단 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등 상권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들을 상대로 마지막 관문인 집전 면접평가를 벌였습니다. 최종 합격자들은 오는 9월 9일 포교사단 8재계 수계법회에서 품수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과 한류 바람 확산 속에서 불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외국인들로부터 부쩍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사찰 음식 만들기와 다도 체험 등을 함께하며 어우러진 현장을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헝가리와 스위스, 멕시코, 몰타 등 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한국 사찰 음식 문화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인데 한국의 전통과 불교 문화를 체험해보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사는지, 뭘 먹었는지, 어떻게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그거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런 기획도 여기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비타민이 풍부한 송화다식을 만들어보는 시간. 보통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꿀에 개어서 이런 다식판에 찍어서 내는 것을 다식이라고 하고요. 넓은 의미에서의 다식은 차와 함께 먹는 모든 간식들을 또 다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님의 설명에 따라 노란 빛깔의 송화가루와 꿀을 잘 섞고 야무진 손놀림으로 반죽을 만듭니다. 전통 문양의 다식판에 넣어 꾹꾹 눌러주면 고소한 다식이 완성됩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지만 신기하고 재밌기만 합니다. It's really fun, it's really interesting, and I think it's really special to be able to share in this cultural heritage and get to know more about Korean culture this way. 스님과의 차담 시간을 갖고 차를 마실 때 지켜야 할 예법도 배워봅니다. 고소한 녹차에다 직접 만든 송화 다식까지 곁들이니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인데 이들의 글로벌 사회생활을 돕고 있는 강남 글로벌 빌리지 센터가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다식 만들기라고 하면은 불교가 또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같이 했고 그런 만큼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하고 외국인들한테 신기하면서도 이제 한국적인 문화라고 생각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 체험을 통해 외국인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기고 K문화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에 총무원 기획실 홍보국장 등을 역임한 인월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인월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하며 역량과 해안을 한껏 발휘해서 한국문화연수원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우 스님은 연수원이 정비를 할 상황이어서 다양한 종무 경험을 갖춘 인월 스님 임명을 결정했다며 발전적 대안 마련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도 함께 앞으로 종단과 소통하며 연수원의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통도사가 제적본사인 인월 스님은 지안 스님을 은사로 2005년 3위계를 수계했으며 호국 기룡사 주지와 대만 홍법원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는 어제 계묘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신흥사 선체험관에서 봉행된 포살법회에는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과 교구본 말사 스님들, 결제 대중이 동참해 현담 스님을 교수사로 법망경 보살계를 독송하며 결제기간 기율을 철저히 지키며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혜 스님은 결제 대중과 수자 스님들은 수행의 근본인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면서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3교구 계묘년 하안거에는 신흥사 향성선원 무문관 9명, 백담사 종립기본선원 24명, 무금선원 8명 등 모두 41명의 수자 스님들이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운영 중인 구덜드 자선은행의 아동교육시설들이 현지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며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극도로 열악한 빈민촌 시설임에도 우수한 학업 성적과 열성적 지원 체계가 교육당국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이현구 기자입니다. 한국의 유치원 과정에 해당하는 필리핀 데이케어 서비스 프로그램의 합동 졸업식 현장. 필리핀 산페드로시 교육당국이 구역별로 이어가고 있는 졸업식에서 구덜드 자선행 산하 데이케어 센터들이 포함된 행사의 위상은 사뭇 다릅니다.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극도의 빈민촌에 들어선 구덜드의 스테판 데이케어 센터와 문덕 데이케어 센터 졸업생들이 성적 우수상을 휩습니다. 졸업반 규모도 스테판 3곳, 문덕 2곳으로 대부분 한 개반이 운영되는 인근 데이케어 센터들을 압도합니다. 합동 졸업식에 참석한 산페드로시 시장 부부는 구덜드 자선행 대표 등문 스님을 비롯한 한국 후원자들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유아교육 모범 사례를 직접 접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Volunteers who's been staying with us for a couple of years now, we'd like to thank you for all your help and service to our city of San Pedro. Maraming salamat po. Hopefully one day we can visit Korea to learn more about your Let us continue to foster and nurture their young minds and hearts. Again po, congratulations. Magandang araw sa inyong lahat and God bless us all. Thank you. 데이케어 센터를 마쳐야만 초등학교 진학이 가능한 필리핀 교육 제도상 졸업식이 갖는 의미는 더합니다. 등문 스님은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하면서 졸업생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산페드로시 모든 데이케센터의 졸업을 축하하며 초등학교에 오셔서 데이케센터에서 배우는 것을 잊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필리핀을 이끌어내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테판, 문덕 그리고 인근 망가안시의 구덜드 산하 명궁 데이케어 센터 운영에는 한국국제개발협력단 코이카의 지원 속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 청년들의 봉사활동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교사들은 빈곤 아동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급식과 학용품의 체계적 지원이 상대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ood word like in Southside is the most is better than the compared to the children living in the subdivision place area, and the children also is support to the teachers and for their coming to school. We are very parents also very thankful to the good work. 합동 졸업식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가족처럼 돕는 인류애가 국적과 인종, 종교를 넘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빈곤층의 어린이들이지만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또 선생님들 열의를 가지고 도와줌으로써 이제는 세 곳의 데이케어 센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덕분에 또 선생님들의 열의 때문에 또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또 열정 때문에 학업 성적이 우수하게 되고 또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빈민가에서 10년 가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구덜드 자선행의 자비행이 진흙 속 연꽃처럼 희망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생명 살림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행사가 불국사를 비롯한 경북도 내에서 열립니다. 불교계 청년 운동단체인 대한불교 청년회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3박 4일간 불국사와 고운사 등 경북 일원에서 국제불교 청소년 교환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불교도 청년우위회 WFBY 소속 18개 나라 38개 단체 청소년과 지도자, 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해 생명살림을 슬로건으로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과 한국불교 문화유산 탐방 등에 참여합니다. 행사 첫날에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불국사 마당에서 펼쳐지는 환영의 밤 콘서트가 열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연등회 소개와 대동한마당 등이 이어집니다. 행사 둘째 날에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탐방에 이어 한복 입기, 전통놀이 등을 체험하고 환경보호 관련 교육과 워크숍, 일회용품 사용 자제 캠페인을 펼칩니다. 셋째 날에는 새벽의 불과 천년숲길 명상에 이어 예천국제양궁장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함께하는 양궁체험, 상월결사 108원령문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통역해 108배를 올리는 시간 등이 마련됩니다. 국제불교 청소년 교환 캠프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지난 2018년 3월 제주불교 청년회가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개최한 데 이어 5년 만이며 대한불교 청년회 차원에서 행사를 유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도권의 수행도량에서 차문화와 불교 명상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미국 LA 위산사와 샌프란시스코 법장사 등을 이끄는 영화선사의 한국 내 두 번째 수행도량인 분당 보라선언은 이달부터 2개월간 차와 선 명상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차담과 명상 등으로 진행되며 베트남 출신의 수행자로 미국에서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영화 스님의 첫 한국인 제자 현안 스님이 직접 지도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유명차 서초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당 보라선언은 이와 함께 7월부터 2개월 과정의 일요 명상반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안 스님은 지난 2012년부터 영화선사를 스승으로 참선 수행을 해오다 2015년부터 미국에서 명상을 지도했고 2019년 미국 위산사에서 출가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보라선언에서 불교 명상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빛골 광주는 최근 옛 전남도청 앞 제명석 등 무단 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곳곳에 산재한 성보문화재 보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무등 상권을 중심으로 현존하는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광주 원효사주지 해청 스님을 만났습니다. 호남의 진산으로 빛골 광주를 품은 무등산, 그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원효사.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찰은 6.25 전쟁으로 소실됐으나 1954년부터 중건에 착수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무등산에는 과거 많은 사찰이 존재한 만큼 불국토로서의 위상을 지녔지만 모두 폐사되고 현재는 원효사를 비롯해 규봉왕과 증심사, 약사사, 석불암 등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명석 등 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지역 불교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원효사주지 해청 스님은 무등산권에는 과거 많은 사찰이 존재했던 만큼 수많은 불교 문화재가 산재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무등산 자체에서도 정심사, 약사암, 또 규봉암 이렇게 해서 훌륭한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무등산에 암자터가 있는데 동화사터와 백오남터라고 지금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그 터를 다 거쳐서 지나가고 하는데 한 10여 개의 암자터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역사학자분들이 무등산에는 수없이 많은 절이 있었다. 100m 뭐 가면은 절이 있었다. 뭐 이렇게 자료도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스님은 그러면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불교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사도 마찬가지고 정신사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발굴 조사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옛날에 그 호남학 연구소라든지 불교 문화에 관련된 연구소에서 많은 자료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조사를 하지 못했고. 스님은 최근 문체부와 광주시가 지역 불교계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제명석 등 이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 문화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 제고와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제 좀 이 광주의 어떤 큰 어떤 홍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광주가 문화의 도시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무둥이라는 말처럼 과거 불국토였던 빛골 광주. 이제 무등산 폐사지터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문화재에 대한 전수 작업이 지역 불교계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생지장기도도량 철원시몬사가 지난 9일 계묘년 백중 입제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먼저 떠난 조상들과 영가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시몬사 주지 정현스님과 신도 등 동참 4부대중은 백중 입제 기도법회를 통해 지장보살 염송과 독경, 108배 등 정진을 함께했습니다. 정현스님은 법문을 통해 백중기도 정진은 지극한 효심의 실천이며 스스로의 업장도 참회하는 수행 방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님들에게 첫 번째는 감사 제를 올리는 것이요, 효심을 올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들을 상대로 마지막 관문인 집전 면접평가를 벌였습니다. 최종 합격자들은 오는 9월 9일 포교사단 8제개 수계법회에서 품수식을 갖고 전법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경남 지역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 10명 가운데 47명이 집전 면접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창원시 마연법당에서 첫 연수교육을 받은 뒤 이후 2달여간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3, 4시간씩 집중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예년과 달리 합격자 전원이 직접 목탁 집전을 하며 3개월여와 반야신경을 봉독하며 실력을 뽐냈습니다. 지도법사 등용 스님과 선배 포교사들의 아낌없는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주 쉽게, 아주 기쁘게 이 날을 맞이하여 기쁘게 다 통과되실 거라고 저는 깊게 믿고 있습니다. 박수! 여러분들이 최대한도로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셔가지고 9월 9일 8제계 때는 꼭 합격할 수 있어서 품수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교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도법사 스님과 경남 포교사단장의 면접평가는 불교 교리, 불자로서의 자세, 포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1대1 심층 면접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남 포교사단 부단장과 팀장들의 목탁 집전평가는 2인 1조로 3기 반야신경, 사홍손 집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치러졌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다른 사람 전법 도생, 본인이 깨달아서 법을 조생들한테 널리 전하는 그렇게 하시면 한문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뜻을 풀이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자기가 한문보다는 자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고 그렇게 포교사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날 집전 면접평가를 거친 1차 포교사고시 합격자들은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오는 9월 9일 예정돼 있는 포교사단 8제계 수계법회 품수식을 거쳐
신임 포교사로서 포교 일선에 나서게 됩니다. BBS 뉴스 박은호입니다. 여성 재가단체 부리회가 제정한 부리상의 올해 수상자로 연구 분야에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이상민 연구교수가, 실천 분야에는 김동훈 더 프라미스 상임이사가 선정됐습니다. 부리회는 제38회 부리상 선정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이상민 연구교수는 6세기 남북조 시대 불교와 도낭사본 연구 등에 있어 뛰어난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나눔사업부문 부장 등을 역임한 김동훈 상임이사는 만 22년 동안 26개 국가에서 불교계 국제구호 활동을 펼쳐왔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불교의 발전과 제가불교, 여성불교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해 만들어진 부리회는 1985년 부리상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불교계 학술적 역량과 대승적 이념을 구현하는 실천적 정신을 함께 고취하고자 연구와 실천 2개 분야로 나눠 매년 부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경내 향림당에서 어르신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경로잔치에는 달서구 지역 어르신 200여 명과 대성사 어르신, 신행단체 회원 등 400여 명이 본행사와 공연이 어우러진 1, 2부 행사를 함께하며 흥겨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동해유치원, 대성사 풍락합창단, 초대가수 등의 릴레이 공연이 함께한 행사에는 90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도 다수 참석해 선물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나라 눈부신 발전이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인연공덕으로 모두가 건강하시고 마음이 즐거우시고 몸이 아주 가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모두 부처님의 자비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행사에는 대성사 주지 도원 스님과 조현대 신도회장,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김용판 국회의원, 대한노인회 달서구 지회 김해동 지회장 등이 참석해 자비의 경로잔치를 축하했습니다. 천태종의 NGO 단체 나누며 하나되기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구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12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지구환경 문화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어린이 지구환경 문화교실은 알수록 쓸모있는 자원 순환을 주제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공기청정 식물인 행운목을 심고 건강한 먹거리와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서울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4곳은 서울 가락동의 어린이 해양환경체험관 키즈 마린파크를 찾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해양환경체험과 놀이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어린이 지구환경 문화교실은 아이들, 우면, 새싹, 서초, 수청, 청솔 어린이집, 서울 구강사, 진주 월경사 유치원 등에서 모두 20회에 걸쳐 마련됐고 지방의 경우 방문교육과 야외 수업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